자, 봅시다. 그 채점 다 하셨으면 같이 검토 좀 해봅시다. 그 혹시 질문 좀 있니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부등식 뭐랄까 2차 부등식 다 안 나갔지만 아직 안 나갔지? 1차까지만 나갔지? 근데 2차 문제가 좀 있어. 질문 좀 있니? 오답 좀 합시다. (15) 15번 또 17 10 12 8번 8번 나머지는 다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 두 번에 나눠본다고 했고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어려운 게 있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지. 이 정도 하면 되니? 뭐 공책 문제를 맞췄니? 그거 1차 부등식 완료. 그러면 8번 가볼까? 그 7번하고 8번은 같은 문제지? 그치? 7번하고 8번은 같은 문제야 실제로. 우리가 절대값이 두 개 있어. 그러면은 구간을 만약에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눠야 돼? 절대값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한 만큼의 케이스로 나눠야 돼?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누지?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세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이 8번 문제는 그냥 7번 같이 되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좀 싱거우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수직선에 지금 A점 있고 A점이 여기 2야. A점이 2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B점이 마일이야. B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지. 시점 어딘지 모르잖아. 시점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길이를 표현할 때 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C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이를 표현할 때는 항상 뺀 다음에 그치? 좌표를 뺀 다음에 X에서 A씨의 길이니까 여기서 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게 바로 길이지. 그치? X 위치를 모르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에 BC의 길이지. 그러니까 BC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길이니까 얘도 X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어. 식을 쓰면은 X 마이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라는 방법도 배웠잖아. 함수라는 방법. 함수 한번 연습해 볼까? 함수로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그리는 거지. 얘는 우리가 짝수개니까 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잖아. 그래서 모양을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이런 모양. 그치? 그래서 꺾이는 점이 바로 얘가 0이 되는 점.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지. 이렇게. 그치? 내가 요 함수 그렸고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y 값이 얘를 내가 y로 봤어. y 값이 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5보다 작은 그러니까 y 콜 5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 이거지. 그때의 x값들을 찾아라 이거니까 요 지점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 지점 두 지점을 한번 찾아봐라 이 얘기지. 그럼 우리는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했어. 지금 얘는 기본형이잖아. 완전 대칭형. 그리고 절대값의 개수가 요게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떤 모양 나온다? 약간 삐딱한 모양 나온다고 그랬지. 그것도 연습했잖아. 그치? 삐딱한 모양. 이렇게 개수가 모두 1일 때에는 이러한 모양 나오겠지만 그치? 여기 하나가 막 예를 들어서 개수가 2야. 그러면은 뭐 다양한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랬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아. 요 꺾이는 점들만 체크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랬어. 그럼 요거는 기본형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세팅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여기 부분은 바로 뭐냐면 x가 2보다 클 때야. 그럼 여기 함수에서 x가 2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되니까 요게 되겠지? 둘 다 모두 양수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2x-1이 될 것이고 얘가 5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야. y값이 5가 되는 지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가 3이 되지. 그치?
3이 갈 수 있잖아. 그럼 이게 한 칸 차이니까 얘도 얼마? 이거 마이너스 2. 답이 바로 나오지. 그래서 특히 단국 같은 경우 이거를 왜 12점이나 배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게 12점짜리 문제는 아니지, 얘들아. 가끔 10점 이상을 막 내는 학교도 있어. 신림고도 막 그래. 10점짜리 낼 때 있어. 10점, 12점 막 이렇게. 배점이 너무 크지, 그지? 그 다음에 12번 가봅시다. 그럼 얘들아, 10이라고 12, 우리가 근데 오늘 할 게 이제 2차인데, 그 내가 개념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10이라고 12를 비교해야 되지?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차수에 대한 얘기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11번에 2차란 말이 있잖아. 2차란 말이 있으니까 반드시 2차가 돼야 돼. 그러면 11번은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2차잖아, 2차. 그러니까 A는 절대 누가 될 수 없는 거니? 마일이 되면 안 돼. 그러면 12번은 그냥 부동식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니?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해야 돼. 반드시. 그거 빼먹으면 감점당해. 그래서 12번은 그러니까 부동식 돼 있으니까 2차란 말이 없어. 2차란 말이 없으니까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X의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4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 0보다 작고 낫다. 얘가 해가 없어. 그치? 해가 없대. 그럼 이 부동식 우리가 뭐로 풀 거니? 함수로 풀 거지? 그래서 이 좌변 얘를 통째로 Y로 잡아. Y로 잡았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요 함수가 얘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차수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목차를 구성해야 돼. A가 0일 때 하고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배점이 나눠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럼 A가 0이 되면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얘 날라가. 그렇지. 그러면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A가 0일 때는 항상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항상 얘가 나오니까 이거는 참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안 하니? 다시 한번 봐봐.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 A가 0일 때는 항상 얘가 나와. 그렇지. 그러면 A가 0일 때에는 지금 요거를 만족한 X, 해라는 건 요 X 값이잖아. X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해가 없는 경우 맞잖아. 그치?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얘가 나오기 때문에 해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 봅시다. A가 0이 아니라면은 드디어 이제 2차 한 거야. 2차라면은 얘가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Y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돼. 해석하면 이거잖아. 봐봐. 이거잖아.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X축 아래 부분이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지? 반대 해석하면은 항상 위에서 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해가 없대. 그치? 그런 게 없다고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로 블록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A가 양수돼야 되겠고, 그치? 이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 X축 괄교점 발생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지. 절반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3A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렇잖아.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는 거니까 뒤집어야지 를. 그치?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는 거니까 항상 0보다 커야지.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야. 시험 볼 때 막 이런 사소한 실수하면 안 돼. 그치? 문제를 건드렸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내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니? 출제자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되고, 근데 함정을 판다면 어느 부분이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차란 말 없네. 그럼 얘는 목차 2개 잡아야 되겠구나. 그것부터 해가지고, A가 0일 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에는 맞춤형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지.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4A에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지. 그럼 우리가 2차 부동식 다 기억하지, 얘들아?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딱 못 박았을 때 0보다 작아. 그럼 사이범이잖아. 그래서 0에서 A가 얼마? 4분의 3이 나오지. 그럼 봐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 구해야 돼? 공통범위 누구니? 얘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얘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얘잖아. 그러니까 봐. 두 번째 경우 A가 0이 아닐 때의 해는 뭐가 되냐면 0에서 4분의 3이 나오지. 이 두 번째 경우 해는.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 이렇게 분류를 했어, 얘들아. 분류를 하면 뭐 해야 돼? 더해야지.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가.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0일 때도 가능하니까 0에서 4분의 3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0은 등호들하고 4분의 3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 15번 정답 얘들아. 5번 미안해. 변경. 그럼 괜찮니? 15번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네. 15번의 정답은 5번이야? 그럼 넘어가도 되니?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니? 그치? 그럼 괜찮니? 한번 해볼까, 그래도? 15번 해볼게. 15번. 우리가 이제 오늘 연립부등식에서, 이제 변별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특히 내 정수에 관한 것들이 잘 나오는데, 봐봐. 얘네 근데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지? 구한 문제.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구하라. 괜찮을 것 괜찮을 것 같아? 빠르게 한번 해볼까? 지금 봐. 첫 번째, 절대값에 x 빼기 1가 3보다 작다지? 그럼 얘를 하나로 보시면, x 마이너스 1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3에서 3까지지? 1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 x는 4. 첫 번째 범위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0보다 큰 경우는 찢어지는 범위잖아. 작은 것보다 작거나, 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두 개 범위 나왔지.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4잖아. 마이너스 2에서 4. 그 다음에 0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 연립부등식이니까 지붕 많은데 여기잖아. 여기에 있는 정수 개수 구하라. 그럼 정수 적어볼까? 마일 있고, 그치? 마일 0도 있지. 그 다음에 1도 되지. 그 다음에 2 되고 3 되고 4는 안 돼.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17번. 17번 성난 문제는 봅시다. 이거 연립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의 해와 같다 이랬어. 그렇지. 그럼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 연립부등식. 절대값에 x 더하기 1. 얘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지. 그럼 요놈의 해는 x 더하기 1이 어디 써야 돼? x 더하기 1이 마이에서 2까지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1 빼주시면 뭐가 되니? 1 빼주시면 마3에서 x는 1. 이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x 더하기 1하고 여기 x 마이너스 2가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거의 해는 찢어지는 법이니까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나오지. 그치? 그럼 요거에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 구해주셔야 돼. 공통범위 빨리 구하면 여기 마3에서 1이지. 요거고, 그 다음에 마일보다 작은 범위야. 마일은 여기 어딘가 있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여기 어딘가 있지. 요거잖아.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잘못된. 내가 뭘 잘못했네? 2를 밖에다 그려야 되는 1. 어휴, 내가 미쳤어. 2를 여기다 적었어. 얘가 여기 있지? 이게 여기 있으니까 공통범위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마3에서 마이너스 3에서 x는 마1. 요게 바로 뭐냐면 연립부등식의 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요거의 해와 같대. 그럼 경계값 가지고 우리가 바로 만들 수 있지? 지금 x의 제곱에 여기 ax에다가 플러스 b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봐봐. 경계가 마3하고 마1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은 x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이놈이지 뭐. 그래서 a 값 4 나올 것이고, 그치? a 값 4 나올 것이고 b는 3 나오겠네. 그치? a 4 b 3 이렇게 나오겠어. 그 다음에 18번. 18번.
제한범위 들어간 절대부등식. 뭐 이거는 뭐 여러 학교에 나왔지. 봐봐. x가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손입하는 부등식은 뭐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방에 끝냈잖아. 그치? 근데 제한범위가 들어가면 좀 말이 달라. 그래서 지금 18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애지. 중요도가 높고 마이너스 2에서 x가 2거든. 요 범위에서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럴 때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6x에다가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6a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이 부등식을 당연히 함수로 접근할 건데 얘를 우리가 y로 잡았을 때 얘는 대칭축 얼마? 3인 함수지. 대칭축이 3인 이러한 아래로 불러긴 이러한 2차 함수인데 여기 현재 x 이퀄 3이야. 그치?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딱 여기야. 어디냐면은 마이에서 2까지거든.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는 더 왼쪽에 있겠지. 그럼 딱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이야. 요 부분. 다른 부분 전혀 관심 없어.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이 y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거지. 해석하면 이거잖아. 다시 한번. x 요 범위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맞춤형 그림은 딱 x축이 어디 존재하면 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x축이 여기 밑에만 존재하면 얘가 이 부분이 항상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누구만 조사하면 돼? 다른 거 다 살 필요가 없어. 얘만 살피면 되잖아. 제일 작은 애잖아, 얘가. 그치? 2일 때 함수 값이 제일 작은 애니까 얘만 x축 위에서 놀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는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의 함수 값이 중요하겠구나. 이 집어넣으시면 2, 6, 12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의 6a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렇죠. 제일 작은 애가 있잖아. 그렇지. 얘만 x축 위에서만 놓으면 돼. 그러니까 심지어 x축이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도 주어진 조건을 수족한다. 그럼 넘어가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8. 그래서 a는 2에서 4 이런 식으로 답 내주시면 되겠어. 뭐 여러 학교에 이미 나왔어. 18번은. 그래도 올해도 뭐 당연히 예상 문제고.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게 있는데 19번 같은 거 아니니? 그치? 우리가 그 근분리, 근의 위치 이거 기억나니? 잠깐 살짝 복습 좀 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 19번. 최근 모의고사가 이렇게 3차로 나와. 이제 이거 아주 좀 중요하고 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7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m-3 요거의 x에다가 마이너스 m-5지? 3차 방정식이 근 3개야. 그치? 그러면 지금 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애가 오직 하나야. 그럼 반대 해석 한번 보니.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애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두 개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3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근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랬어. 그럼 얘 누구 대입했을 때 0 나와? 1 대입했을 때 0 나오지. 인수분해 한번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 x제곱 될 것이고 상수항 맞추면 n 플러스 5. 그 다음에 2차가 7 나와야 돼. 여기 8이 돼야 되겠지. 8x. 그치? 인수분해 완성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근은 찾았어. 1이잖아 1.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근은 찾았고 그럼 내가 요 놈을 편의상 g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여기서 하나의 근 나왔고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그치? 얘가 0이 되는 애에서 여기에서 근이 두 개 나오겠지. 그치? 그 합쳐서 세 근 실근 나올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이미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지. 따라서 해석하면 이거지. gx 이퀄 0 이거의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다 누구보다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두 개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한 테마? 근분리. 그치? 근분리는 워낙에 중요한 테마야. 테마 자체가 이번 시험 범위지.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 요즘은 내 책에 따라서 한글로 작업하면서 이걸로 바뀌는 경향이니까 그러니까 근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뭐 특정한 값,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막 이런 거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실근의 부호에 관한 게 있었지. 2차 방정식 배울 때 실근의 부호라는 테마가 있었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혹은 뭐 두군이 음수래. 그런 거 했었지. 두군이 양수면은 뭘 따졌니? 두군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우선 판별식 하지. 음량 따지려면 판별식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허수는 음량이 없으니까. 그치? 판별식 했고. 그 다음에 두군의 합하고 두군의 곱으로 끝냈잖아.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음수, 양수 따질 때에는 우리가 판별식하고 두군의 합하고 두군의 곱을 이용했는데 근분리는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념할 때 많이 했지. 두 문자 뭐 있니? 판대함. 그치?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요거 세 개 다 해야 되는 경우하고 함수값만 하면 되는 경우하고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랬어. 그치? 그러니까 해설에는 그렇게 책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랬지? 그치? 이거는 근의 분리는 고2 올라가면은 미분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미분 파트가 있어. 얘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거기서 고생을 해. 그래서 이거는 연계성이 있단 말이야. 봐봐.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gx 이퀄 0의 두분례가 알파 베타라고 했어.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그림을 그리면 이 방정식은 곧 뭐가 같냐면 함수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y는 gx라는 이차함수겠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이차함수잖아. 그랬을 때 두군 얘가 바로 알파 얘가 베타가 될 건데 두군 모두 다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그림 아니니? 그치? 이런 그림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다 해야 되니? 아니야. 다 해야 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판대함 다 하고 어떨 때는 함수값만 하면 돼. 이거 그냥 보자마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니? 구별. 딱 맞춤형 그림을 그리잖아. 맞춤형 그림을 그렸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세 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할게. 이거하고 비교할게. 봐봐. 어떤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 뭐 마이너스 있고 여기가 뭐 2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근은 마일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커.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라면은 함수값만 하면 돼. 내가 그 이유를 뭐 개념할 땐 얘기했지? 봐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요거는 봐봐. 판별식을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 이게 붕 떠 있는 경우 있잖아. x축과의 교점 발생하지 않는 붕 떠 있는 경우도 대칭축 만족할 수 있고 함수값도 만족할 수 있어. 즉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대로 양수 나오지? 대칭축도 2보다 작고 있지? 붕 떠 있는 경우 판별식을 만족하지 않아도 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별식을 해줘야지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붕 떠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필요하고 대칭축도 필요하지. 그럼 봐봐. 반대해서 하면은 여기 봅시다. 그럼 요런 경우는 왜 안 하니?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가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 두 알파, 베타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얘는 판별식은 자동 만족이야. 이차함수의 특성 때문에. 이차함수의 특성이 뭐니?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럼 두 근 사이에 뭔가 존재해. 그러면 얘는 한번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차함수의 특성은 다시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사에 뭔가가 존재하면은 판별식은 자동 만족이야. 그럼 대칭축은 왜 안 해? 얘는?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렇지? 요 알파가 마일과 2 사이에 있는 대칭축이 여기 중간 지점인데 이 중간 지점이 2보다 큰지 작은지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라서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만 하면 돼. 그럼 요 그림은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그림이 요거잖아. 그럼 세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시험범인 거지. 그치? 내용은 함수지만 연립부도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은 다 기말에 모조리 나와. 그래서 이번 시험범이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대함 다 해볼게. 판별식. 이거 뭐 내가 뭐 암기법에 대해서도 되겠지. 뭐 배 이름과 관대함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하여간 어떻게든 기억을 해야지. 고2 때 미분할 때 많이 나와. 나중에 내년이지. 내년에. 그때 또 이거 몰라가지고 또 고1 막 내용 또 설명하고 이런단 말이야. 항상 그래. 매해 그러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지? 너희들 또 까먹어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으면 미분할 때 이거 많이 나오거든. 봐봐. 봅시다.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3차, 4차 함수야. 너희들 미적분 들어봤잖아. 그렇지? 미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3, 4차 함수 다루는 거라서 요 2차 함수 내용이 그대로 많이 올라가. 그래서 2차 함수를 못하면 미적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
그 막 기본 줄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판별식을 해볼게. 판별식 할 때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확인 작업하시고. 그럼 문제 갑시다. 서로 다른 세실근 있지? 문제. 그러니까 요거의 판별식. 절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5지. 얘가 0보다 커야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m의 값은 누구보다 11보다 작아야 된다. 첫 번째 범위 나왔고. 그다음 대칭축 가볼게. 대칭축 어디 써야 되니? 대칭축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지? 대칭축 여기서 우리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별도의 범위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 함수값 볼게. 함수값은 누구의 함수값이니? 이 균점이 될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양수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그러니까 주위에 마이너스 2 얘를 구해야 되지? 그럼 4 될 거고 마이너스 16 될 거고 여기 m 플러스 5가 되는데 얘가 양수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m은 7보다 크겠네.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부등식. 그러면 범위는 7에서 11 나오겠지. 요게 최종적인 범위 되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 내신들은 2차 던져주고 근분리 문제를 내긴 했는데 요즘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3차로 던져주고서 근분리 문제 풀게끔. 요 근래 모의고사니까 내신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치? 2차 던져주면 뭔가 싱거우니까 이제는 다 3차로. 한근 구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됐어.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오늘 진도 좀 나가도록 합시다. 그거 기출 맵하고 고쟁이 다 있지? 없는 사람? 있니? 다. 기출 맵이 없어? 출력해놨어. 아 그리고 뭐냐? 이거 오늘 부등식이 진도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행렬부터 우선 하고 그거 눌러줄래? 행렬부터